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와 일부 보의 수문 개방을 지시했습니다. 정책 감사 지시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첫 소식 이재민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이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으로 이루어졌다고 정책 감사 실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감사는 감사원이 맡습니다. 법에 따라 감사원은 직무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청와대는 직접 지시가 아니라 감사를 요청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없는 정책 감사란 점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 정부와의 그런 색깔 지우기라든가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 조치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이명박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름을 앞두고 녹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보는 수문을 개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4대강에 있는 보 16개 가운데 달성보와 공주보 등 6개가 다음 달부터 수문을 개방합니다. 인관합동조사평가단이 앞으로 1년 동안 모든 보를 관찰한 뒤 일부 보는 철거도 추진합니다. 청와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눠져 있던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합치고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에서 통합 물관리 상황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명박 정부 때 2차례, 박근혜 정부 때 1차례 실시됐습니다. 감사 결과는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이제 4대강 사업은 3개 정권에 걸쳐 4번 감사를 받는 초유의 국책 사업이 되게 생겼는데요. 이번엔 4대강 사업이 결정된 상황부터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전주롱 기자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첫 감사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하던 2011년에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사업에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이 결론은 2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퇴임을 앞둔 2013년 1월 두 번째 감사에서 15개 보가 부실하고 수질 악화의 우려도 있다는 감사원 발표가 나왔습니다. 반년 뒤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3차 감사에선 수질 관리 문제점과 함께 건설사들의 담합 사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필요 이상의 관리 비용 소요 및 수질 관리 곤란 등 향후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간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을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보의 수문 개방과 철거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녹조가 유속뿐 아니라 일사량과 수온, 오폐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생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금강 백제보의 물을 보령댐으로 보내 충남 지역 가뭄을 해소한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지류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은 적절했다고는 평가가 돼 있어요.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그걸 활용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니까 좀 보완을 해라 해서 영입을 한 거고요. 오락가락했던 감사 결과에 환경과 수자원 확보를 놓고도 평가가 엇갈렸던 4대강 사업. 새 정부는 4번째 감사를 통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이 적법했는지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준호입니다. 4대강 사업 정책 감사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야당은 정치 감사가 의심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여당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법적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 소식이 전해지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3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4건의 행정소송에서 적법 판결을 내린 만큼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또 정치적 시비거리를 만들기보다는 후속 사업을 완결짓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 정부의 사업을 모두 백지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정말 정권의 입맛에 맞고 실효에 편승하는 그런 정책감사 결과가 옛 친이계 출신이많은 바른정당도 비위적발에 무게가 실린다면 취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 감사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국민의당은 4대강 사업 감사는 적절한 조치라면서도 청와대가 감사원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조 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생태계를 파괴한 비정상적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면서 책임자 처벌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대강에 대한 부정비리가 드러나게 되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도 4대강 사업 결정권자와 이권 개입자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 것을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현정입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까지 나오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국정플랜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있는 촛불개혁 10대 과제가 지난 2주간의 국정 운영과 상당 부분 일치해서인데요.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기구였던 국민의 나라위원회가 지난주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토대로 완성됐다는 이 보고서는 신정부의 국정환경과 국정운영 방향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담긴 촛불개혁 10대 과제는 취임 후 100일간 과감한 계획을 통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면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을 명시했습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업무 지시를 통해 세월호 기간제 교사를 순직자로 인정하도록 한 데 이어 4대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한 점에서 일치합니다. 지난주 여야 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도 이 10대 과제에 포함된 겁니다. 남은 과제도 수순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교조 합법화 추진, 세월호 선체조사위 추가 지원, 백남기 씨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최저임금 공약 준수 의지 천명, 노동계약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 지원 지시, 전임 정부 언론 탄압 진상조사 등입니다. 청와대는 참고용일 뿐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 보고서들이 새 정부 운영에 참고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청와대가 나름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도 시민사회의 요구를 검토 사항으로 담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보고서는 오늘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일일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촛불개혁 10대 과제엔 전교조 합법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교조 합법화는 교육계에 첨예한 문제인데요. 청와대 측은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박성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 보고서에는 교원노조 재합법화, 즉 법의 노조인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청와대는 전교조 합법화를 논의하거나 협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교조 법의 노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온 만큼 합법화 추진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정부 때 내렸던 노조 안임 처분을 철회하면 즉시 합법노조 지위가 회복된다고 주장합니다. 잘못된 행정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수정함으로써 현재 전교조가 봉착한 어려움, 고통을 해소해야 될. 전교조는 법의 노조 취소 소송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만약 정부가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면 재판의 쟁점이 사라져 사건이 대법원에서 각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 합법화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전교조가 교육 현장에 이념 대립을 부추긴다며 합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또 법의 노조 처분에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을 개정한다면 국회가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뒤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의 행정조치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 것은 법적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법을 정비해서 논란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교조 합법화는 첨예한 문제인 만큼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새 야당은 대선 후 새 지도부 선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다음 달, 자유한국당은 오는 7월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고 국민의당은 비대위 체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7월 3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도체제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이 시기에 합리적이고
강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충실히 해 나가는 게 홍준표 전 대선 후보가 미국에서 조기 귀국해 전당대회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원유철, 홍문종 의원, 김태호 전 최고위원 등도 일부 친박계 지지를 바탕으로 당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번 주 안으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무회의를 소집하고 최종적으로 인선 권한은 중앙위원회에 있는데 중앙위원회는 25일 소집을. 바른정당은 다음 달 26일 새 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별도 TF를 구성해서 이번 목요일에 열릴 다음 의원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삼선의 김영우, 김용태, 이혜훈, 김세연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의 최종 발사 시험에 성공을 했다며 발사 장면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 시험을 참관한 김정은은 실전 배치와 대량 생산을 지시했습니다. 김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한궤도용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린 북극성 2형 미사일이 발사 장소로 이동합니다. 호숫가에 대기하던 미사일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발사됩니다. 북극성 2형은 고도 560km까지 상승했는데 북한은 1단과 2단 로켓의 분리 장면뿐만 아니라 대기권 밖으로 나간 후 탄두에 장착된 장비로 촬영한 지구의 모습까지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북극성 2형을 실전 배치하기 위한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과 요격을 피하기 위한 기술, 대출력 고체 엔진의 성능이 완벽히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은 북극성 2형 미사일이 완전히 성공한 전략무기라며 핵미사일 전담부대인 전략군에 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 세력들이 미처 정신 차릴 새 없이 우리 핵무력의 다양화, 고도화를 더욱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3,500km 떨어진 미국 괌 기지도 타격할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북극성 2형의 사거리를 2,000km 내외로 보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정상 발사 시에 비행거리가 어떤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 파견으로 북핵 문제를 논의한 데 대해 스스로 화를 부르는 외세 의존 책동에 매달리지 말라고 관영 매체를 통해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북극성 2형은 고체 연료를 써서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발사 징후 포착이 어렵습니다. 일주일 전에 발사한 화성 12형 같은 액체 연료형 미사일보다 명중률은 떨어지지만요. 제작 비용이 저렴해서 대량 생산도 수월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미사일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지구 영상도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기술이 상당한 수준까지 진전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단분리를 한 미사일이 대기권에 들어서자 선명한 지구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스스로 자세를 제어하듯 서서히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북한이 북극성 2형이 촬영한 영상이라며 공개했는데 대기권 재진입과 안정적 단분리 기술 확보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을 시찰한 김정은 뒤에 전략군사령관 김낙겸이 포착돼 실전 배치가 가속화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등 3개 미사일 벨트를 편성해 놓은 북한 전략군은 이 가운데 무수단 벨트에 북극성 2호를 전략 배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한궤도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사전 징후 포착이 어려운 데다 낙하 속도도 마하 10 이상으로 추정돼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로 요격이 어렵습니다. 한미 군 당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마하 10 이상이면 고도 40에서 150km 사이, 마하 8 정면으로 날아와도 마하 14까지 요격하는 사드로는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2차례 시험 발사로는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안정성 등을 확증하기 힘들다며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홍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국제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자녀의 국정 문제와 위장 전입은 모두 사실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윤지영 기자입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언론과 처음 만난 강경화 후보자는
최우선 과제로 북핵 문제를 내세웠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의 오랜 현안이라며 유엔에서의 경험을 살려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다루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제 무대에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또 첫 여성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어깨가 무겁다면서도 대통령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자녀의 국적과 위장 전입 문제는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해명은 일단 뒤로 미뤘습니다.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제가 보고를 한 일이고요. 자세한 얘기는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의 정책특보를 맡고 있는 강 후보자는 현지 업무가 정리되는 즉시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기구였던 국민의 나라위원회가 지난주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토대로 완성됐다는 이 보고서는 신정부의 국정환경과 국정운영 방향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담긴 촛불개혁 10대 과제는 취임 후 100일간 과감한 계획을 통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면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을 명시했습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업무 지시를 통해 세월호 기간제 교사를 순직자로 인정하도록 한 데 이어 4대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한 점에서 일치합니다. 지난주 여야 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도 이 10대 과제에 포함된 겁니다. 남은 과제도 수순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교조 합법화 추진, 세월호 선체조사위 추가 지원, 백남기 씨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최저임금 공약 준수 의지 천명, 노동계약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 지원 지시, 전임 정부 언론 탄압 진상조사 등입니다. 청와대는 참고용일 뿐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 보고서들이 새 정부 운영에 참고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합동조사평가단이 앞으로 1년 동안 모든 보를 관찰한 뒤 일부 보는 철거도 추진합니다. 청와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눠져 있던 물 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합치고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에서 통합 물관리 상황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명박 정부 때 2차례, 박근혜 정부 때 1차례 실시됐습니다. 이 감사 결과는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이제 4대강 사업은 3개 정권에 걸쳐 4번 감사를 받는 초유의 국책 사업이 되게 생겼는데요. 이번엔 4대강 사업이 결정된 상황부터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전주롱 기자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첫 감사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하던 2011년에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사업에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이 결론은 2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퇴임을 앞둔 2013년 1월 두 번째 감사에서 15개 보가 부실하고 수질 악화의 우려도 있다는 감사원 발표가 나왔습니다. 반년 뒤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3차 감사에선 수질 관리 문제점과 함께 건설사들의 담합 사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필요 이상의 관리 비용 소요 및 수질 관리 곤란 등 향후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간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을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보의 수문 개방과 철거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녹조가 유속뿐 아니라 일사량과 수온, 오폐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생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금강 백제보의 물을 보령댐으로 보내 충남 지역 가뭄을 해소한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지류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을 적절했다고는 평가가 돼 있어요.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그걸 활용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니까 좀 보완을 해라 해서 영입을 한 거고요. 오락가락했던 감사 결과에 환경과 수자원 확보를 놓고도 평가가 엇갈렸던 4대강 사업. 새 정부는 4번째 감사를 통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이 적법했는지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준호입니다. 4대강 사업 정책 감사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야당은 정치 감사가 의심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여당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법적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 소식이 전해지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세 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4건의 행정소송에서 적법 판결을 내린 만큼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또 정치적 시비거리를 만들기보다는 후속 사업을 완결짓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 정부의 사업을 모두 백지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정말 정권의 입맛에 맞고 실의에 편승하는 그런 정책감사 결과가 옛 친이계 출신이 바른정당도 비위적발에 무게가 실린다면 취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 감사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국민의당은 4대강 사업감사는 적절한 조치라면서도 청와대가 감사원에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조 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생태계를 파괴한 비정상적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면서 책임자 처벌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대강에 대한 부정비리가 드러나게 되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도 4대강 사업 결정권자와 이권 개입자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 것을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현정입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까지 나오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국정플랜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있는 촛불개혁 10대 과제가 지난 2주간의 국정 운영과 상당 부분 일치해서인데요.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와 일부 보의 수문 개방을 지시했습니다. 정책 감사 지시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첫 소식 이재민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이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으로 이루어졌다고 정책 감사 실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감사는 감사원이 맡습니다. 법에 따라 감사원은 직무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청와대는 직접 지시가 아니라 감사를 요청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없는 정책 감사란 점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 정부와의 그런 색깔 지우기라든가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 조치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이명박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름을 앞두고 녹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보는 수문을 개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4대강에 있는 보 16개 가운데 달성보와 공주보 등 6개가 다음 달부터 수문을 개방합니다. 인권